4월 23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7% 상승한 2525.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9% 상승한 726.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골드NS, 옵트론텍, IT아이즈, 버넥트, 삼육물산, GL팜텍, SP혈셀, 바이오스마트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포바이퍼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력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을 효율적인 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직류 송전 방식의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대변인은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상황을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구리 가격과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리는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 기업들의 실적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위너스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이재명 경선 후보가 SNS를 통해 강원도와 제주 지역의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 지역 육성 방안으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등을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위너스는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액은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11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였어요.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정치적인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는 시간에 5%대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극도로 낙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언급 속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 모델과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2차전지와 자율주행 등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옵트론텍은 언론을 통해 미국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용 고화질 렌즈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장 부문 매출을 확대하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미국 완성차 업체의 요청으로 국내 생산기지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옵트론텍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수소 테마입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강원도와 제주 지역의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 지역의 공약으로는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동해바다를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TSMC가 2%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며 마이크론은 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이 중에서도 한미반도체는 전자공시를 통해 곽동신 회장이 2명의 자녀에게 각각 363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밝혔는데요. 곽 회장은 3월부터 4월에 걸쳐 장내 매수를 진행하여 지분이 34%로 늘었으며 증여를 진행하면 지분이 33%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KC텍의 최대 주주인 KC는 전자공시를 통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K시텍의 주식 128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는데요. K씨는 현재 K시텍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 금액은 총 348억 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7,100원이며 K시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10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골드앤에스는 언론을 통해 국세청 조사 및 시세 조종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골드앤에스의 탈세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골드앤에스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ITI즈가 토큰증권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연구소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정책연구소에 참여한 김용진 교수는 지난 2월 달에 열렸던 토큰증권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버넥트와 신플랫폼 B2N이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이 기업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과 AI 솔루션을 해외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버넥트는 피지컬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피지컬 AI란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 등의 장치에 적용하고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삼육물산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육물산은 음료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GL팜텍은 언론을 통해 안구 건조증 신약인 레코플라본의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에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중으로 제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신라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BAL-891의 미국 FDA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변경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혈액암 분야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네덜란드 기업과 BAL-891에 대한 물질 특허 및 바이오마커 특허 소유권 이전 계약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신라젠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이원 컴포텍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분야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협상 기대감을 입으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업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부터 미국 아마케가 개최되는 가운데 여기에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의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텔코나레프 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피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졌는데요. 6월 달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관세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전남 신안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재명 경선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언급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더즈는 3월 말에 상장한 디지털 뱅킹 솔루션 기업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준 가격은 2,850원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포바이포는 최근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왔지만 어제 장마감 후 투자위원 및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오늘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에 인수설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가운데 퓨리오사와의 협업 이력이 있는 4x4가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대한제당, 3위는 대원전선, 4위는 LG헬로비전, 5위는 써니전자, 6위는 신성ENG,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한국주철관, 9위는 SK이터닉스, 10위는 일신석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신라젠, 2위는 SDN, 3위는 3S, 4위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5위는 오둠지팜, 6위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7위는 세명전기, 8위는 메이슨캐피탈, 9위는 진영, 10위는 4x4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임상 승인 소식이 있었던 신라젠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미반도체,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HD현대일렉트릭,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SK이터닉스,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대한제당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이자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4x4, 2위는 네이처셀, 3위는 신라젠, 4위는 신플랫폼, 5위는 대동기어, 6위는 위너스, 7위는 세명전기, 8위는 펩트론, 9위는 한국PIM, 10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신라젠, 신플랫폼, 위너스입니다. 신라젠과 신플랫폼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위너스는 전력설비 및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